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위하여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좀 새로운 차원의 방법인데요. 면역력 각도에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던 생기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을 정화를 시켜서 노폐물을 정화를 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은 어떤 성분을 많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성분으로 최근에 베타글루칸을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비타민 B나 비타민 C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깊이가 있고 아주 방대하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내용은 이제 주로 이 제독에 관한 건데요. 제독, 해독 주스 이런 것도 식이요법으로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요법이 가장 1번이 되겠죠. 또 식이요법보다도 좀 더 우선되는 것은요, 정말 내 몸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내 몸속에 있는 독소에 있다라는 자각이 더 중요할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내 몸속에 아무런 그런 독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아마 클릭하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랄 정도로요, 현대인들은 몸속에 노폐물이 많아요. 심지어 깡마르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얀 사람들, 뭘 먹지를 못해서 보충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 제독요법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한의원의 한약이나 어떤 병원의 그 처방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중요한 첫 단추가 탁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 풀어지는 느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너무 깡마르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얀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순환도 되지 않고 정말 면역력이 바닥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몸속에 가장 큰 노폐물이 이제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열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소를 말할 때 4가지 독소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혈독, 수독, 열독, 식독 이런 거예요. 깡마른 사람이 식독이 있을 리는 없고, 그러면 어떤 열이겠어요? 어떤 독소겠어요? 그것이 바로 열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는 어느 정도로 열독이 심한 사람을 보았냐 하면요, 거의 생기산을 이제 6개월 넘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복용을 해도 분명히 효과는 있었대요. 처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염증으로 인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서 자기가 좋아지는, 그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그게 이제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계속 이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앞으로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퇴보하고, 그래가지고 또 생기산을 안 먹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갈아타기를 하셨다가 아주 혼쭐이 나셔서 다시 또 생기산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제 비장의 무기를 썼어요. 생기산을 거의 2배 용량으로 늘리고 거기다가 소생기산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해서 썼었거든요. 생기산 외에 소생기산이라는 거는 생기산 성분 중에서 제가 3가지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중에 2가지가 황금, 황련이거든요. 한의사들은 이제 이거를 차가운 약이라고 해서 당신 체질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환자들이 저에게 오는데, 저는 그 황금, 황련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생기산을 써서 그분들을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약이라는 것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한 관점만 보면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도요, 이게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그 원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약 한 가지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치료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열독이 심했는지
지금 몇 사람이 그래요. 제가 써봤을 때 이 소생기산을 더 추가를 해서 생기산을 거의 하루에 2배 가까이 뭐 5포나 6포로 늘리고 소생기산을 거기다가 또 하루에 한 3포 정도 늘렸을 때 진정이 되는 거.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생기산을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도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람들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써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심한 열독에 시달리는가 하는 거예요. 이 열독이라는 것은요, 몸에 염증이 많다, 특히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다 열독이라고 보면 되고요. 눈이 자주 충혈된다, 코가 막힌다, 입안에 구내염이 생긴다, 이런 것도 다 열독이에요. 머리 탈모가 많이 된다, 이것도 열독이고요. 잠을 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심한 충혈로 인한 것, 열독이거든요. 주로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이런 열독이 심한데요. 배가 나오지 않고 아까 깡마른 사람들도 너무 심한 열독이 있어서 그분 몸속에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너무 가뭄이 심하면 비가 와도 그 빗물이 왜 넘쳐버리잖아요. 쩍쩍 갈라진 그 땅바닥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스며들지를 않고 넘쳐버리죠. 그렇게 우리 몸도 그럴 정도로 심하게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마르면요, 물이 넘어가지를 않거든요. 자기가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면 이 도로 나올 거, 토할 것 같은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진액이 말라서 먹을 수가 없고, 또 먹은 음식이 배설도 잘 안 돼요. 이게 아주 극심한 이제 열독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 혈독이라는 게 있는데요. 혈독은 이제 피가 걸쭉하고 피의 성분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이제 큰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데서 뭐 혈소판 수치, 백혈구, 또 적혈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염증 수치로나 아니면 혈구 이상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혈독도 있는가 하면요, 병원에서는 전혀 뭐 염증도 없대요. 피도 깨끗하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혈독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그 검사 수단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어떤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셔서 이런 거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해서 이런 혈독을 찾아낼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혈독이 있는 것을 오히려 사혈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거의 혈독이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피 속에 당분이 많으니까 그 혈액이 정상일 리가 없고요. 뭐 또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다 피가 안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혈독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체격이 좋고 또 음식도 평소에 잘 먹어요. 누가 봐도 실한 증상인데 빈혈이 있는 것처럼 맨날 기운이 없고 깔아지고 조금만 허기가 지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는 부족하지 않지만 그 속에 그 혈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쁜 피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말하자면 혈독인 거죠. 그래가지고 꼭 빈혈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기운 없다고 해서 보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기운이 불쑥불쑥 난다는 그런 좀 보양식 같은 거를 먹으면 그 혈독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런 그 제독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혈액을 정화시키기만 하면 그냥 어떤 보약을 먹은 것보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죠. 보통 혈독이 심한 사람들이요, 머리가 잘 아파요.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많이 저하되죠. 수독도 있는데요. 수독은 이게 몸이 잘 붓는 거를 말해요. 콩팥이 안 좋으면 수독이 생기기가 쉽겠죠. 수독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하고요. 또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물이 많이 몰려서 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왜 여름에 이렇게 몸 표면에 피부에 곰팡이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수독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방에서는 이게 수독하고 기름독이 같이 포함해서 다 수독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과 물은 너무 다르죠. 그런데 한방에서 어떤 한방의 원리를 말할 때는 기름독이 수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독을 제거하는, 수독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방제인 반하 같은 약재가요, 기름독을 제거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수독에 주로 쓰지만 기름독을 제거할 때도 같은 약재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기름하고 물이 비슷하다는 거. 더 깊이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 같은 거를 공부해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원소를 보면 기름하고 이 물하고 결국에는 모든 근원이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지구상의 모든 영양분은 식물에서부터 나온다고.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그 탄소와 이산화탄소, 탄소와 또 물과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든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뿌리 같은 데에는 이제 전분이 주로 많고요. 열매 같은 거에는 당분이 많아요. 이런 걸로 이제 동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쭉 나타나는 지방 같은 것도요, 결국에는 이 식물이 합성한 광합성의 결과로 계속해서 2차, 3차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물과 기름도 서로 일맥상통하다라고 보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이런 과학으로 인한 그 어떤 원소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 고대인들이요, 수독하고 기름독을 같이 수독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거는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수독, 혈독, 식독, 또 식독은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먹은 음식, 대부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요.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좀 나이가 드니까 제가 한 20대 때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되었던 음식을요, 지금은 못 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남편 생일 케이크로 들어온 케이크를 딱 한 스푼을 먹었거든요. 그 숟가락으로 떠먹는 케이크인데요. 그 한 스푼만 먹어도 속이 바로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케이크나 빵이나 과자나 청량음료나 뭐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에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카페 음료 뭐 이런 거의 모든 음식들이 다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당분, 기름이 정말 많거든요. 첨가물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알약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을 문제 삼으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들어가서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과자나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에 들어있는 그 첨가물이에요.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노폐물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걸 이제 위장부터 저처럼 안 좋아가지고 위장에서부터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과식을 안 하니까. 입에서는 맛있지만 위장에 들어가서부터 이게 무슨 이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감별해내는 것 같거든요. 제 위장이. 저처럼 아마 이런 위장을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콩팥이 망가질 확률은 낮거든요.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이 위장이 튼튼해서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시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콩팥이나 간 이런 데가 망가지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찌꺼기가 되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되지 않아도 일단 설탕 한 가지만 보아도요, 설탕이나 과당, 액상과당, 요즘 사람들은 또 과일을 거의 다 낱개로 사지 않고 다 아예 박스로 사잖아요. 그럼 박스로 사면 그거 순식간에 다 동나더라고요. 과일은 맛있으니까 식후에 과일 배는 또 따로 있으시대요. 그래서 음식 다 먹고 추가로 또 후식으로 과일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췌장
지방, 뭐 콩팥, 뭐 이런 간이나 이런 오장육부가 너무너무 바빠져요. 그거 다 처리하느라고. 그래서 다 처리 못한 것들이 전부 복부 지방이나 간의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독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복부 지방과 어느 정도의 혈액 속의 기름은 정말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것이 좀 넘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과하게 음식을 먹었다 싶으면 한 끼 정도 거르는 간헐적 단식, 여러분 그 생활에 내 몸의 에티켓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음료수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만 드세요. 과일이 제일 맛있지만 과일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이 먹어도 되는 과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 만나는 과일들이 더 많이 나오는 때인데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과일, 고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 복부 지방에 큰 적이 된다라는 거. 그 과일의 과당이 대부분 배꼽 아래 지방, 이게 복부 지방으로 전부 전환이 돼서 쌓이거든요. 이런 거 아주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이요법, 그러니까 덜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요법은 뭐겠어요? 땀 흘리게 많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땀을 흘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2, 30분씩 뛰어주는 거. 제가 뛰는 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사실 제가 뛰라고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걷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천천히 뛰는 거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거 걷다가 뛰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런 식독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을 많이 좋게 해서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체내 독소를 이렇게 빼게 해서요, 면역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가 더 긴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먹는 거 조절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혈독이나 수독이나 식독 이런 것에 대한 평소에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생활의 습관 같은 것을 바꿔가시는 것, 이런 것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